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오늘은 토트넘과 웨스트햄 경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KBS 라인을 기대했는데 아직 베일 선수가 선발로 나오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격진을 살펴보면 손흥민, 케인은 일단 고정. 3톱 중 한 자리에 누가 나오냐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베르바인 선수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라멜라 선수는 부상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자,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 아마도 경기를 조금이라도 늦게 켜신 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을 못 봤을 것 같습니다. 1분도 채 안 돼서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의 첫 빌드업 상황, 웨스트햄의 전방 압박에 산체스 선수가 패스 미스를 합니다. 토트넘은 그 공을 다시 뺏어서 역습을 나갑니다. 아니 근데 케인은 왜 여기 있죠? 케인이 하프라인 밑에서 트래핑을 한 이후에 전방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확인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손흥민 선수 뛰는 앞쪽에 공을 놓아줍니다. 상대 센터백 발부에나 선수가 열심히 뛰어가지만 못 잡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아놓고 1대1 상황을 가져가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발부에나 선수의 수비 스탠스가 썩 좋지는 못합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완벽한 양발잡이라서 중앙에서 막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칠 경우에는 각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발부에나 선수는 측면으로 밀어내는 수비를 하지 않고 그냥 중앙에서 막습니다. 무슨 자신감이죠? 손흥민 선수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오른쪽으로 공을 친 다음 슈팅을 가져갑니다. 슛도 최대한 간결하게 옆구리에 딱 힘을 빼고 슛을 시도하니까 확실히 슛 모션도 굉장히 빠르죠. 손흥민 슈팅 스킬. 그리고 전반 7분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장면, 이거는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다 했죠. 손흥민 0.9골. 베르바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보고 톡 찍어 올려주는데 이게 쿠팔 선수에게 걸립니다. 그 공을 다시 손흥민 선수가 잡아서 뒤에 있는 호이베르그 선수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사이 공간으로 움직인 이후 케인에게 원터치 패스. 요즘 손흥민 선수 플레이를 보면 저 사이 공간으로 움직인 이후 원터치 연계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케인 선수가 받아서 넌맥 이후에 득점. 어시스트하기 참 쉽죠? 그 다음 토트넘의 세 번째 득점이자 케인 선수의 멀티골 장면. 손흥민 선수의 도움 장면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전방에서 공을 끊어낸 이후 토트넘이 다시 빌드업을 하는 상황. 공이 베르바인 쪽에서 끊기다 보니까 웨스트햄 수비 대용도 그쪽으로 쏠려있는 상태죠. 토트넘은 짧은 패스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를 자세히 보면 처음에 침투를 하려고 손을 들었다가 쿠팔 선수가 복귀하니까 오버랩 나오는 레길론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으로 오프더볼 움직임. 호이베르그도 공을 주면서 제스처를 취하죠. 아무도 없어 뒤로 돌아도 돼. 분명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재난구조 이런 거 아니고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제대로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해당 위치에서 공을 잡고 도는 순간 수비 입장에서는 공을 가진 선수도 체크해야 되고 뒤로 뛰는 선수도 체크해야 되고 오버랩 올라오는 선수도 체크해야 되고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사이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공을 받아주는 움직임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발부에나가 나가면 케인한테 줄 것이고 쿠팔이 나가면 레길론한테 줄 것이고 결국 쿠팔은 수비의 기본대로 중앙 지역을 좁힙니다. 손흥민 선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레길론 선수한테 공을 건네고 레길론 선수의 크로스 이후 케인의 마무리. 손흥민 선수가 발전했고 수비 입장에서 까다로운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죠. 손흥민 본인 자체로도 막기가 버거운데 동료도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다음은 토트넘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손흥민 교체 이후 넬이 3실점을 하면서 3대0 스코어를 따라잡히는데 이게 정말 손흥민 선수의 교체 아웃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윙크스와 베일을 교체 투입한 이후 무리뉴 감독이 팀에 변화를 줍니다. 라인을 좀 내리고 3미들 중에 호이베르그를 한 칸 올리고 윙크스 선수를 호이베르그 자리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모우라 선수의 교체. 윙크스 선수와 모우라 선수 둘 다 활동량이 좋고 수비적인 기여가 많은 선수들입니다. 참고로 지난 시즌 토트넘 공격진 중에 수비 스탯이 가장 높은 선수가 모우라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교체 카드를 쓰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수비를 했다면 교체 카드를 쓴 이후에는 말 그대로 수비적인 수비, 버티는 수비로 전술 변화를 꾀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웨스트햄이 공을 소유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산체스 선수의 자책골 장면만 보더라도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 막느라 편하게 오버랩을 못 나갔던 쿠팔 선수가 한껏 올라가 있는 모습이죠. 이런 것도 손흥민 선수의 효과 중 하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수비력도 수비력이지만 워낙 스피드가 있고 침투를 잘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마음 편히 올라가는 선택을 하기가 힘들죠. 센터백에게 손흥민 선수와 1대1을 붙이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호이베르그를 올리고 윙쿠스를 수비적으로 사용하면서 점유율을 내어주었던 점, 수비수에게 부담을 주는 손흥민 선수를 빼고 모우라를 수비적으로 사용하면서 상대가 라인을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준 점, 결국 무리뉴의 두 가지 선택이 썩 좋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수비적으로 전술을 바꾼 것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전 과정에서 보여준 수비수 개인들의 문제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의 교체 이후 모에스가 시도한 교체 카드가 성공적이었다는 점, 실점이 모두 무리뉴 감독 전술 변화 이후 나왔다는 점, 선수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무리뉴 감독 또한 꼭 진 것 같은 무승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오늘도 득점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입니다. 토트넘은 8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고요. 손흥민 선수를 교체 아웃시킨 걸로 보아 주중에 펼쳐지는 린츠와의 유로파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쭉 좋은 활약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